상관관계 상관 분석 해볼 거고요.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상으로도 남겨드렸고, 저도 실제로 가장 많이 가장 많이는 아니고 한 3순위로 많이 쓰는 기법인 것 같아요. 이 상관관계로 원하는 변수를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으로 우리 데이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커머스 데이터고요. 예. 자, 요거를 이렇게 날짜별로 다 쪼개줍니다. 먼저 날짜별로 쪼개고, 요거는 이제 한번 따라치시길 권고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날짜를 쪼개는 것 뿐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기존 데이터셋의 어떤 유형이 있고요. 이 유형을 쪼갤 수 있는 상태로 바꾸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해줬고, 이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 month, day 쪼갠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쉬운데 데이터 프레임에도 이제 메서드가 있어요. 요렇게 콜을 요렇게 콜을 괄호 쳐주면은 correlation이라고 해서 상관관계가 나오거든요. 이 상관관계 같은 값은 1이죠. 그리고 이 퀄리티와 이제 이 유니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이죠. 마이너스대로 떨어지죠.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는데 관계가 거의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의 상관계수,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런 모든 상관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이 유니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뭐 얘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얘가 떨어지면 요 지금 관계가 마이너스로 뚝뚝뚝 떨어지면 요 퀄리티가 이제 떨어진다. 요렇게 이제 사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이요. 0.000125 요렇게 이제 떨어지니까 거의 없는 거죠. 이거 실제로 100 곱해봐도요. 0.1 뭐 이렇게 되죠. 1, 2,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뭐 55%, 그러니까 0.55, 뭐 0.-0.83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0.5라고 떨어지면은 55%,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마이너스 0.87 뭐 이렇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좀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하나 차이점은 해석하는데 차이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퀄리티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값에 영향을 받아서 얘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니까요.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요, 선형관계 가깝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형관계 가깝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려면요, 선형관계도 사실 그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베이스 해놓고 이제 사실 뭐 이게 선형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선형관계 모르시는 분들은 앞서서 제가 촬영해드렸던 다른 영상들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인과관계는 흔히 말했을 때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100% 작용을 해서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게 인과관계인데, 우리는 지금 인과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뭐 사실 뭐 이렇게 실무자분들이나 이거를 뭐 저도 제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너무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렇죠. 예를 들어 인과관계다. 그럼 이건 이제 100%. 그다음에 이제 선형관계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한 90%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요건 이제 나머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하면은 주로 이 인과관계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올렸다.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해서 매출을 올렸다. 근데 이게 사실 인과관계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인과관계화하면 사실 우리는 마케팅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원인이 발생을 하면 어떤 원인을 계속 촉발만 시키면 매출이 계속 오른다. 요것들을 정리만 할 수 있으면 우린 마케팅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상관관계에서 대부분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0%, 70% 정도 되는 변수들을요, 이 인과관계, 이 100%로 끌어올리는 단계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실 거의 메인 업무인 것 같아요. 제가 수많은 고객분들에게 데이터를 읽어주더라도 어떤 분석,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변수를 찾는 이 마이닝하는 과정에서 상관관계가 쓰이고 그런 목적에서 저도 상관관계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상관관계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 상관관계를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요건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상관관계 이제 히트맵을 그린 겁니다. 쭉 다 왔고, 관계가 1대1로 관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1대1로 관계가 높은 것도 있고 자기 자신도 있죠.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관계 위주로 상관관계를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밑에 나오는 클러스터 맵입니다. 이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군집이잖아요. 좀 비슷한 데이터끼리, 비슷한 고객끼리, 비슷한 상품끼리 묶는다. 그 집단 하나하나가 클러스터다. 이 클러스터 분석을 한글로 풀면 그냥 군집 분석이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크게 다른 게 없는데, 단순히 지금 이 클러스터, 이 단순히 히트맵에서요. 히트맵은 자동으로 이제 찍어주는데, 히트맵에서 서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좀 집어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거랑 요거는 집지 않았죠? 지금 요거랑 요거랑 요것도 집지 않았죠?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하겠네요. 자, 예를 들면 이 언더바 인보이스 데이트랑 커스텀 아이템은 지금 묶여지지 않았죠? 묶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성을 보기에는 조금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높은 이렇게 두 데이터, 이어 인보이스 데이트와 데이 인보이스 데이트가 서로 지금 묶였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커스텀 아이디랑 먼스랑 묶이긴 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묶였네요. 단순하게 묶였고, 둘이 딱히 영향은 주고받진 않는 데이터네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얘네 둘도 지금 묶였죠? 퀀티티랑 유닛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개 묶였고, 이렇게 지금 두 개 묶였고, 이렇게 지금 두 개 묶였는데요. 이거를 관계가 조금 더 관계 있는 그룹으로 다시 보기 위해서 위로 또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또 묶였죠? 그리고 이 두 개 데이터랑 이제 묶으려면 요 네 개 데이터가 전부 묶인 거에서 이렇게 다시 묶인 거죠. 이게 사실 조금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 변수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그룹화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합쳐지고 요 두 개랑 합쳐지려면 얘네 두 개랑 바로 합쳐진다가 아니고 이 네 개의 데이터가 묶여진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데이터랑 엮어야 상관관계 분석에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좋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정도의 해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풀면요, 요거를 이제 변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핑거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가 쭉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통계용으로는 부분 상관 분석,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불리는데, 요것도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변수 그룹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별도로 코드를 드릴게요. 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코딩해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예시랑 좀 달아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하면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남겨만 놓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하나와 하나 딱 두 개만 놓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앞서 진행했던 상관 분석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앞서 진행한 상관 분석은요, 영향을 안 준다고 하지만 이 변수들이 단순히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0011인데요. 사실 이게 100% 이 변수와 이 변수만의 값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변수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저분한 이 다른 변수들의 값들, 이 값들을 싹 제거를 해버리고 진짜 이 두 가지 변수만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상관관계라는 거는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변수 그룹의 상관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커머스나 뭐 마케팅이나 어떤 개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룹을 다 묶을 수 있어요. 조금 그룹으로 안 묶이는 애매한 값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묶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했죠. 자, 퍼포먼스 마케팅팀 한정현 씨와 브랜드 마케팅팀 박선우 씨는 구매 수량과 월간의 변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면 계절 프로모션을 진행하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입니다. 자, 1번과 2번이 결과가 있어요. 그룹 상관관계가 낮을 경우 온라인 광고 성과는 인구 통계 타겟팅 항목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인구 통계 타겟팅을 포기한다.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그러나 뭐 예시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온라인 광고 성과는 인구 통계 타겟팅 항목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타겟팅을 활용하러 간다.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어요. 인구 통계 타겟팅하고 리타겟팅 옵션하고요. 이렇게 두 개도 두 가지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온라인 광고 성과 변수 그룹이 있고 인구 통계 타겟팅 변수 그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아스와 클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성별과 연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하나를 선언을 해줍니다. 이 사이클러네요. 이 CCA라는 게 있어요. 이 전체 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론하고 학습해서 분석하는 이 메서드거든요. 이 CC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CCA 메서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킬 건데
아까 보여줬던 이 두 가지 변수 그룹 있죠. 이 변수 그룹 두 개를 넣어주고, 넣어주고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모양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transform이라는 걸 써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제 코드를 예를 들어 따라 치신다 하더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직접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다 쳐보시길 바랄게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죠, 지금. 인구 통계, 타겟팅, 변수 그룹, 모양.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 딱 풀어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 모양 값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이 모양 값에서 여기 0번만 채택을 하는 겁니다. 0번만 채택을 할 겁니다. 0번. 자, 0번만 채택이 됐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로아스일 거고, 여기는 로아스 값에 대한 게 위치가 바뀌어서 들어갔을 거고요. 트랜스폼 돼가지고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도 이제 성별 데이터가 트랜스폼 돼서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썼던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해서요. 피어슨 상관계수. 자, 여기 피어슨 상관계수로 활용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고, 이 두 가지 그룹, 관계를 구하면, 자, 지금 100%가 나왔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좀 해볼까요? 1번. 그러면 지금 연령하고 클릭은 한 52%, 이렇게 좀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100%가 나오고,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0번째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이 변수 그룹 간의 그 적재량, 그 상관관계 적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0번째를, 이게 핵심 데이터니까, 가장 이제 0번째로 이제 데이터가 전부 소트가 되거든요. 이 CCA 핏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0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관관계 방식부터요. 별로 이렇게 저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변수 그룹별로 묶어서 분석하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상관관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